오늘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1814년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런던 중심부인 세인트 제이 엔젤레스 지역에서 있었던 일. 이곳에는 호스 쇼라는 양조장이 있었어요. 네, 양조장은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18세기 후반에 조지 3세 시대에 설립한 유서 깊은 양조장이었는데, 네, 여기에서는 포터 맥주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특히 이 포터 맥주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양조장에서는 맥주를 한 해에 1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맥주는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많지만 아주 먼 옛날에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마시던 이 맥주는 고대 수메르인들의 기록에도 남아있을 정도예요. 기원전 1800년에 기록한 건데 노래 가사 진흙판이래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양조의 여신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히나 레시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진흙판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커다란 주걱으로 반죽을 젓는 자여, 구덩이에 바피르와 꿀을 넣고 섞는구나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피르는 보리가루로 구워 만든 빵이고요. 이 빵을 단지 안에 넣어서 물을 붓고 재료를 추가해서 발효시키면 그게 맥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천 년 전의 맥주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보리빵을 물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수메르인어로 빵죽을 의미하는 바피르에서 지금의 비어, 맥주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후 맥주는 1447년 위넨에서 맥주 순수령이라고 하는 대체곡물 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맥주는 오로지 물, 보리, 홉 이렇게 딱 세 가지로만 만들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를 해놨고, 지금의 보리 맥주를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원래 5만 가지 곡물을 다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밀로도 만들고 호밀로도 만들고 뭐 보리로도 만들고 이랬는데, 우리나라에도 금주령이 내릴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영조 때 금주령이 내렸었죠. 언제, 왜 내렸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쌀로 술을 만드니까 금주령을 내렸죠. 이것도 비슷해요. 빵을 만들어야 되는 밀이랑 호밀로 자꾸 술을 만들어내니까 완전 그냥 보리만 넣고 술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 곡물 금지령이 맥주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 남부에서는 보리의 존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옛날에도 온갖 재료를 다 넣고 술을 만들었는데 맛이 별로 좋지 않았고, 처음에는 영국인들이 홉을 넣으면 쓴맛이 좀 나요. 근데 그 홉을 넣은 쓴맛을 영국인들은 되게 역겹다고 생각을 했대요. 때문에 에일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에일이랑 홉을 뺀 에일이랑 맥주를 따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맥주 종류에는 크게 에일이랑 라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마시는 맥주는 라거 맥주예요. 그 중에서도 필스너라는 건데, 요게 여러분들이 마시는 라거고요. 요게 에일입니다. 거품이 좀 더 많고 색깔이 좀 더 진하죠. 그래서 1842년에 하면 발효 이스트를 이용해서 이 라거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5도에서 10도 정도의 저온으로 발효를 시키고요. 효모들이 맥주 밑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하면 발효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5도에서 10도로 냉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 나온 맥주이기 때문에 역사는 에일보다 좀 짧아요. 그래서 라거라는 말이 독일어로 저장, 창고를 뜻하는 라거, 명사에서 따온 거고요. 특징은 하얗고 바디감이 좀 가볍고 톡 쏘고 뭔가 같이 곁들여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막 이런 맥주가 라거입니다. 에일은
기네스 같은 술 생각하시면 돼요. 막 거품이 되게 막 많고 좀 진하고 향이 더 풍부하고 그런 맥주? 이거는 15도에서 25도 정도 상온에서 발효를 시키고요. 발효액이랑 탄산가스가 올라가면서 이것들이 위에 떠있기 때문에 상면 발효라고 해요. 상면 발효를 시키고 당연히 라거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긋하고 풍부한 맛이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하려는 포터 맥주가 바로 이 에일에 속하는 맥주입니다. 영국의 산업시대 초기 런던 길거리나 강가의 짐꾼들이 많이 마셨다고 해서 포터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포터는 나중에 포터보다 좀 더 옅은 색깔의 술, 페일 에일이 나오면서 인기가 점점 떨어졌는데 초기 영국에는요, 홉을 넣은 맥주는 영국인들이 아까 싫어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홉을 넣은 맥주는 네덜란드인, 독일인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마셨던 거예요. 근데 인기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값싼 맥주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인들한테는 이거 진짜 사람이 겨우 마실 수 있을 정도인데 싶을 정도로 되게 낮은 수준의 맥주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 잠깐 뜬금없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기네스 있잖아요. 그 기네스를 만든 아서 기네스는 자기 술이, 자기 맥주가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더블린의 한 양조장이랑 9,000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의 그 맥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건 기네스 이야기고요. 19세기 초에 맥주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자 다른 회사에서도 생산 방법을 제대로 개선을 하지 못한 채로 막 수요가 느니까 당연히 공급도 와 하고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화에 발맞춰서 빨리빨리는 만들어내는데 그냥 이게 되게 질 좋은 맥주 막 그런 게 아니라 누구 양조장이 더 큰가, 누가 더 많이 술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거를 두고 맥주 부호들이 막 다툼을 벌일 만큼 당시에는 저가 맥주가 엄청나게 핫한 아이템이었어요. 그러던 1814년 10월 17일 오후 4시 반 빈민가에 위치해 있던 호스쇼 양조장의 관리인이었던 조지 클릭은 당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양조장에는 10개월 정도 포터가 들어가 있던 300kg의 통들이 있었고요. 그 통들이 점점 팽창해서 일부가 좀 금이 가면서 손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원래 맥주가 발효 단계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었고 이게 한 연간 2-3번 정도 원래 종종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보수만 하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클릭은 상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상사도 그래 이거 없던 일도 아니고 1년에 한 2-3번은 있었으니까 별다른 문제 없고 내일쯤 고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적어놨어. 내일 술통 고칠 것 이렇게만 적어놨단 말이야. 그런데 1시간 후에 5시 30분쯤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클릭에게 엄청난 폭발음이 들립니다. 놀라서 뛰어가니까 맥주를 보관하던 통이 파열했어. 한 통이 꽝 하고 터졌는데 그 폭발하는 힘 때문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던 통들이 꽝꽝꽝꽝꽝 하면서 연쇄적으로 다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대가 맥주로 뒤범벅이 되기 시작합니다. 옆에 붙어있던 통들이 연쇄적으로 다 터지기 시작하니까 양조장에 한꺼번에 갇혀있다가 빵 하고 터져버린 이 맥주들이 쓰나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접한 집들의 벽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때 16살짜리 바텐더가 사망했어요. 벽을 부수면서 이 맥주 쓰나미가 내려가는데 홍수가 멈출 줄을 몰라. 빈민가를 넘어서 큰 거리까지 넘어갑니다. 이때 흘러내린 맥주의 양이 61만 리터. 61만 리터의 맥주가 쓰나미를 일으키면서 꽝 하고 덮쳐버린 거예요.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곳이 시가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 이때 30세 여자랑 4살짜리 딸이 맥주에 빠져서 익사했고요. 그 근처 집에 있던 사람들, 가족이 5명이 익사했고요. 다음날 홍수로 넘치던 맥주를 받아 마시던 사람 1명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이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당시 담당자였던 클릭은 이렇게 말했대요. 그때 나는 그냥 약 3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폭발음이 들리니까 곧장 통 있는 곳으로 갔지만 폭발의 힘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미 창고는 황폐해져 있었고 당시 약 9,000통 정도의 포터가 손실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배심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 양 조작 안 되겠구만. 폐쇄시켜버려!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손해배상해! 이렇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다 보니까 거의 자연재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배심원들이 불가항력이었다고 결론을 짓고 하늘에 뜨시려니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자 역시 운이 좋지 않았다 라고 한마디만 했대요. 따라서 이 양조회사는 전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심지어 영국 정부로부터 배상비를 받았대요. 사람들은 다음날 이 호스쇼 양조장에 몰려와서 파열된 통을 구경하는 등 견학을 하고 갔고 이 이후에도 호스쇼 양조장은 맥주를 계속 생산을 했으나 98년 뒤인 1912년에 도산했다고 합니다. 네, 이걸 조사하면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